우리 선생님들 이제 올해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 도전하시는 초수 선생님들도 계시고 작년에 이어서 다시 도전하시는 우리 N수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N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시간을 잠깐 마련을 했는데요. 비록 N수 선생님들을 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누구나 수험생들이 좀 명심해 볼 법한 얘기라서 초수 선생님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몇 가지 얘기를 골라보기는 했지만 너무 또 당연한 얘기에서 다들 알고 계시는 걸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우리 N수 선생님들을 위한 해드리고 싶은 말을 생각해 봤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선생님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연초부터 원인 분석을 좀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분명히 뭔가 만약에 공부가 좀 부족해서 나는 조금 어려웠을 거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나는 공부를 제법 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에 맞게 뭔가 방법을 조금 바꿔가면서 재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임하시게 되면, 선생님들 혹시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희 딸애가 지금 고2라서 걔한테도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딸도 그렇게 지금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때 제가 딸한테도 늘 하는 말이 뭔가 재도전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방법을 바꿔서 개선해서 다시 도전을 해야지,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하면 고생만 더 할 뿐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 방법이 안 좋으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하잖아요. 더 고생만 하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서 더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 거고, 방법이 같으면 더 고생만 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게 나의 어떤 원인이었을까를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연초에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것이 교육학이나 면접에서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전공시험에서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원인 분석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해보셔야 될 일이, 일단 작년 답안지를 복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싹 문제를 다시 풀어놓으신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 다음 주 중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다 짜놔서 이제 촬영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해설 강의 아니고 채점 강의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답만 불러드리는 강의를 하나 찍을 거거든요. 그럼 제가 답만 불러드리는데 약간 채점 강의 성격에 맞게 채점 기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들어가면 감점, 이 단어는 맞고, 여기까지 인정, 요건 안 돼, 요건 돼, 이걸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채점을 해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채점을 해보면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조금 드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 열심히 하셔야 올해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라고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원인 분석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원인 분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 중에 올려드릴게요. 채점 강의 찍어서 올려드리면 그 채점 강의를 진행해 드리면서 원인이 이거 중에 있을 거니까 어떤 게 내 원인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까지 제가 거기서 멘트를 할 거니까 그 강의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우리 초수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제가 해설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답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초수 선생님들도 그걸 만약에 이용하시려고 그러면 기출을 먼저 푼 다음에 들어오셔야지 되는데, 우리 N수 선생님들은 기출을 풀어놓고 그 강의 들으세요. 근데 초수 선생님들은 지금 약간 그게 무리가 있는 게, 아직 이론이 안 끝나셔가지고 작년 문제를 혼자 풀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초수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그 강의가 올라가도 그냥 이용을 안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풀지 않고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좀 이용을 안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원인 분석하고 개선된 방법으로 도전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 우리
영양교사 시험에서 저 하면 상징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우선순위 학습 아닐까요 싶은데요. 근데 그만큼 우선순위는 초수도 중요하지만 N수도 중요해요. 초 선생님들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 학습을 하는 게 필수고요. 근데 우리 N수 선생님들은 가끔 보면 제가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상담 결과 교수님 제가 이번에 몇 수라서 고득점 욕심이 나서 과욕을 부리고 이만큼 하려고 그러다가 피봤어요. 이러시는 상담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그게 나는 N수니까 이만큼 할래 라고 전략을 짜시면요. 항상 그렇지만 공부할 양을 많이 잡으시면 어떤 결과가 따르냐면 필수적으로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요. 우리가 이만큼의 시험 범위를 정하면 10번 반복할 시간에 이만큼 잡으면 2번 반복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는 연초에는 N수이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을 다 할 수 있을 걸로 믿고 이만큼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상 회독이 많이 안 나와서 연말에 많이 외우지 못해서 좀 이렇게 시험 보실 때 자신 있게 못 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N수 선생님들께서 과욕을 부리다가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다가 주체가 안 돼가지고 좀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자신 있게 못 쓰는 결과들이 종종 나오니까 아무리 N수라 하더라도요. N수도 무조건 우선순위로 가야 돼요. 가서 적어도 중요한 걸 먼저 내가 마스터를 하시고 중요한 게 마스터가 끝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넓히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넓히면 회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걸 10회독을 마치시고 이건 내가 다 쓰지. 난 중요한 건 무조건 100점이야 라는 자신감이 들면 그 다음에 넓혀서 좀 더 하세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N수라도 우선순위 학습법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멘탈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초 선생님들은 아직 경험이 첫 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희망에 부풀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전혀 힘들지 않으시고 초췌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막 긍정적이시고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초 선생님들은 이 불안감이라는 게 한 하반기나 가야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N수 선생님들은 특징이 연초부터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상담을 하다가 선생님들로부터 느끼게 된 느낌인데 왜냐면 내가 작년에도 얼만큼 공부했는데 안 됐는데 내가 올해 공부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N 선생님들은 초 선생님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연초부터 불안해. 그래서 연초부터 불안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연초부터 멘탈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선생님들께 저도 어떤 이런 멘탈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크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 의미로 제가 조금 새로운 심리학 용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이제 영어로 뭐 셀프 풀필링 프로페시라는 거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라는 말인데 뭐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예언을 하면 선생님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진 원동력이 예언 자체였던 걸 말해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현상을 셀프 풀필링 프로페시라고 하거든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보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 듣고 보시면 내가 만약에 나는 올해 합격해. 나 내년에 영양교사 나야 라고 나한테 계속 불어넣으세요. 아침마다 거울 보고 너는 내년에 영양교사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생각도 맨날 내년에 학교 출근하는 생각만 맨날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내가 작년에 이런 내년에 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 생각 말고 무조건 나한테 계속 저도 응원해 드리겠지만 사실 가장 큰 나를 응원해 줄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 나거든요. 내가 나를 응원해야 돼요. 그래서 거울 보고 맨날 응원하고 아침에도 맨날 응원하고 맨날 나는 내일 학교 가서 애들하고 같이 지내고 동료 교사들하고 지내고 뭐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우리 카페에다가 합격했어 이런 것도 쓰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막 맨날 상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요 그 상상 자체가 그 상상이 실현되게 만들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당연히 선생님들 그런 긍정적인 상상 긍정적인 예언을 하시면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요 불안해질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결과가 잘 나오겠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좀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불길한 상상을 자꾸 해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올해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불안해지면서 공부가 손에 안 잡히기 시작해. 그러면 당연 선생님들, 공부가 손에 안 잡히면 떨어지는 겁니다. 공부가 손에 안 잡히면 떨어져요. 우리가 1초 1초 아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합격을 할까 말까. 그런데 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하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불합격하는 이라는 결과가 나온 자체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안 될 것 같아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불합격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언이 그 예언을 만들어지게 되는 원동력이 될 때 우리가 그런 현상을 심리학에서 셀프 풀필링 프로피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 용어인 것 같아요. 선생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불길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차단해야 돼요. 불길한 생각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무조건, 선생님 진짜예요. 그냥 이게 교수님이 되게 흔해 빠진 얘기 하시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왜 가끔 우리 그런 어떤 저 같은 이런 공부 가르치는 사람 말고 우리 TV에 나와서 세바퀴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5분 동안 그런 강연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박수 쳐야 엔돌핀이 돕니다 하고서 막 박수 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걸 보면, 저 되게 약간 수동적인 사람이라 보면서 관조적이에요. 그럼 보면서 저런다고 기분이 좋아. 저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박수 치고 같이 따라 하잖아요. 그럼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 이상해. 근데 지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해보라고 해서, 선생님들도 아마 우리 직강 선생님, 임강 선생님 저 보시면서 되게 쏠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믿으시고 해보세요. 믿으시고 진짜 거울 보고 내가 나를 응원하고 불길한 생각이 들어오면 쫓아내고, 옛날 내가 내년에 영양교사 나지 합격자 내가 아니면 누구겠어. 그리고 나는 1년 해봤는데 난 경험도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맨날 생각하시면은요, 진짜 그거를 맨날 생각하고 다니시면요,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면 당연히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게 될 거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엔수 선생님들이 연초부터 불안해질 수 있고, 그때부터 좀 불안해져서 공부가 손에 안 잡히시게 되면 정말 이건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불안과의 싸움이 연초부터 지속되셔야 되는 거니까요. 멘탈 관리 주의하셔가지고 연초부터 계속 긍정적인 생각만 불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꼭 엔수 선생님뿐만 아니라 조 선생님들도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무조건 된다, 내년에 나는 학교로 간다, 내년에 영양교사는 나다, 이런 생각을 맨날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3가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